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의를 위해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시국선언했던 25살 청년 울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이상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황금 같은 주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 또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윤석열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장난이 아닙니다. 탄핵이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 엄중한 절차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석방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탄핵소추안이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 탄핵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누가 국민의 선택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또다시 탄핵당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야당은 또다시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0회의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내란 세력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입니까?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탄핵입니까? 아니면 혼란을 더 키우기 위한 탄핵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탄핵 남발이며 탄핵을 위한 탄핵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권한대행도 모두 내쫓고 도대체 누구에게 나라를 맡기겠다는 것입니까? 이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이며 땀과 노력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도시입니다. 울산과 대한민국의 청년 그리고 노동자, 시민들은 묵묵히 일하며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을 압박하는 법과 반자유 시장 경제를 따르는 악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침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침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법치와 정의, 국민의 권리는 절대 거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운 우리의 외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내일을 더욱 강하게 더 정의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 무지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반대한민국 세력에게 야금야금 먹히고 있다는 그 사실, 또한 많은 선관위의 비리들, 또한 우리법 연구회가 지배한 헌법재판소, 이
사실을 계엄을 통해 알린 대통령 누구입니까? 꼭 복귀하셔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다시 세워주십시오. 청년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제가 자유 대한민국 하면 지켜냅시다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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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하면 지켜냅시다 3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냅시다. 지켜냅시다.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 법치 하면 지켜냅시다 3번 해주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 법치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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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민국이여 하면 일어나라 3번 해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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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번째 청년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시국선언으로 함께한 국민변호인단 김보래 청년 대변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인하대학교에서 연사했던 연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은 있지만 건국절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고는 단 하나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는 건국의 역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다를 바 없는 사회였죠. 조선의 지배 세력 중 호남 지주 세력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로, 해방 후에는 친미 세력으로 갈아타며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우남 선생을 대통령으로 받들 테니 기득권을 보장해달라.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평생 신분제를 혐오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본 놈들 때문에 양반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건 속 시원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분제를 원하던 기득권 세력을 배척하고 국민 편에 섰습니다. 이에 반발한 이 세력이 반이승만 세력입니다. 이 반이승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 저 더불어공산당의 뿌리입니다.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기득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재자로 몰아세운 겁니다. 이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며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했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득권을 보장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처럼 부정부패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신을 배울 때가 아닙니다. 노무현 정신은 반미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차별금지법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이제 저는 욕먹을 각오하고 우파 지도부도 비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탄핵 대통령을 만들 작정입니까? 미치셨습니까? 우파 국회의원들, 좌파들이 저렇게 대한민국 공산화 만들 때 니들은 대체 뭐 했습니까? 국힘 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파 지도부는 교과서를 바로잡고 교육을 개혁하십시오. 법을 정비하고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애국 시민들은 당신들을 적극 지지해 줄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을 보았기에 계몽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능히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칠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국민변호인단 황승환 청년 대변인입니다. 황승환 청년은 한예종에서 민요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연설 후에 민요 공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한예종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국악성악 민요 전공 이사학번 아직 21살 황승환입니다. 네, 어느덧 3월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고 날씨도 정말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정말 컴컴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햇빛이 아직은 저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역대급의 강추위였던 1월 그리고 오늘까지 아스팔트를 비롯해서 거리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른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어떤 정치적 이야기, 사실관계보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뭐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제 전공은 민요입니다. 민요란 말 그대로 민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정말 입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위기에 정말 강한 민족입니다. 맞죠? 정말 나라에 국난이 닥치면 나라님이 도망을 가도 국민들이 백성들이 먼저 의병을 하고 뛰쳐나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중국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김치, 한복, 판소리, 아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 국악전공 학생으로서 그리고 전통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것들과 우리 음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우리 반만년의 역사를 더 지난다 하더라도 그 예술성과 우수성은 결코 따라오지 못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그 아리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짧다고 해도 이어지면 천년이요 손잡으면 만년이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 정말 사법, 행정, 언론 등 좌파 카르텔이 장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났고 계몽되어 깨어났으니 제 아무리 이재명과 민주당 무소불위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힘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냅시다. 네, 사실 제가 먼저 소개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으로 제가 노래할게요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하셨네요. 제가 사실 원래 정말 공연을 제대로 하려면 한복도 갖춰 입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아직은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이니까 약간 맛배기용으로만 조금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탄핵 정말 기각화되고 나면은 풀 세팅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노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악의 또 매력이 무엇이냐? 추임새입니다. 추임새. 이 추임새는 정말 아무 때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선창하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네, 제가 이제 노래를 할 텐데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한국인의 DNA에는 다 정말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좋다, 얼씨구, 잘생겼다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임새 마음껏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부를 민요는 원래 경기민요 풍년가인데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저는 탄핵을 기각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개사를 살짝 했습니다. 가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25살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김세비입니다. 사실 오늘 연설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부터 열심히 적은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 뒷줄에서 함께 집회에 참여하면서 뜨거운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 여기 추운 길가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여러분보다 제가 무엇이 나아서 이 자리에 섰는지 죄송한 마음이 들어 급하게 글을 고쳤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수업 시간 선생님께서 틀어주면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 박정희는 유신 독재. 그게 제가 배웠던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좌파의 선동과 프레임 정치로 인해서 태극기는 극단적인 집회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부끄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식 같은 청년들에게 자유를 물려주려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던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라에 무관심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제 앞가림에 바빠서 나라가 있어야 제 미래가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기본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인용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도로 발의한 탄핵 소추안들 대부분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졸속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다들 뉴스 보셨죠?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아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또 발의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30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행한 국회의원 당신들의 머릿속에 대체 국민들이 있기는 한 겁니까?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을 사용한 국민 혈세만 5억 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 운영이 방해받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25만 원씩 우리 통장에 꽂아주면 청년들이 당신을 뽑아줄 만큼 우리가 멍청해 보이셨습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국민들이 그대로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재판관들 역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떠오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 반드시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끝까지 보장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따라 저 같은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제발 우리의 꿈을 짓밟지 말아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대통령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 탄핵이라고 선창하면 각하하라를 외쳐주십시오. 불법 탄핵! 불법 탄핵! 불법 탄핵!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연설 청해 듣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곳 헌재 앞에 둥둥 떠다니는 글씨가 보이십니까? 탄핵 각하, 탄핵 기각, 그리고 이재명, 문영배의 썩은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것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에도 탄핵 심판 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이면 끝날 것처럼 한 번에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더니 이제는 밥상 뒤집어 엎고 골방에 숨어서 콧배기도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와중에 경찰이 그토록 집착했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에 기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이, 그것도 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내란죄는 공소기각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탄핵 각하냐 기각이냐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의 말과 행동을 보면 탄핵 심판의 답이 보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갑자기 헛것이 보이는지 방탄 조끼까지 입으면서 생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몸조심하랍니다. 여러분, 명백한 테러 위협이자 내란 선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8대0 인용을 바란다면서 8.8km를 걷는 주술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한다고 그걸 하고 앉았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상설특검 2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탄핵이 여의치 않자 계엄 전에 툭 하면 써먹던 재래식 무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30번째 탄핵안이라는 역사의 길이 남을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몸조심하라는 그건이 그 공포가 사라지기도 전에 30번째 탄핵을 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 하라면 청산가리 입에 틀어놓고 양잿물까지 마실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탄핵 각하, 탄핵 기각입니다. 민주당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이재명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탄핵 각하, 기각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애국 시민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열정,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서 흘린 눈물 덕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애국 시민들이 보여준 신념과 결단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늘이 내리는 기회이자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탄핵 기각은, 탄핵 각하는 애국시민이 애국시민의 힘으로 조작과 선동을 물리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이번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사라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처럼 탄핵 기각 이후에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용기와 열정을 역사는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와 열정은 대한민국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 아이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시대적 소명 앞으로 불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애국시민이여, 용기를 냅시다. 애국시민이여, 일어서 싸웁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하면 대통령, 대통령 하면 윤석열, 탄핵하면 각하, 탄핵하면 기각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탄핵, 끝까지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제 경찰에 의해서 우리 1인 시위를 하던 분들이 2명이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수감이 되었고요. 밤에 제가 종로서에 입회를 갖고 오늘 오전에 성북서에 수감이 되어 있는 우리 2명을 입회를 해서 수사변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두 명이 오늘 석방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 바로 윤상현 의원님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작은 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 앞을 지켜주시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지켜주신 것,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든든한, 오늘 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봄바람, 산들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산들바람과 함께 희망의 소식이 조만간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뭔지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은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통령 탄핵 기각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대통령은 조만간 복귀하실 것입니다. 제가 12월 중수에 처음 광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에스더 왕후가 아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대통령을 살리고 이 체제를 살리기 위해 뛰쳐나온 지 근 100일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불임절이었습니다. 12월 유대력의 나다르달 12월 마지막 달에 반드시 불임절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꼭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앞에 보니까 존경하는 정사라 목사님, 윤기현 목사님, 정말로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내일 모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의 소식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지난 12월 27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딱 87일 만입니다. 지난 2월 19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헌재 변론 딱 하루 90분 만에 마쳤습니다. 그만큼 쟁점 사항이 없다는 사실. 반드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24일 날 직무 복귀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헌재 얘기를 들어보니 거의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야,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을 기각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이런 어떤 민주당의 겁박에 이분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탄핵 기각을 해주자라는 소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고 있으시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직무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직무 복귀하십니다. 탄핵 기각 사유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소추인들이 내란죄 혐의 입증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의 진술 너무나도 오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오염된 증거, 진술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증거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 그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탄핵 기각, 기각. 여러분, 또한 탄핵 각하 사유도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소추안을 의결했을 때 80%가량이 내란죄 혐의 관련 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단이 그 내란죄를 삭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1조 등 무려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10차례가 넘습니다. 한마디로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장 존경해 왔던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최고 태두이신 허영 교수님께서 헌재가 이런 식으로 10가지의 위법 사례를 범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경고한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절차적 흠결, 절차적 불법은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결국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은 소추 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사기 탄핵, 그리고 절차적 흠결과 불법이 논의와도 많은 불법 탄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법치 절대로 공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법치는 수많은 우리 동지들의 선열들의 피와 땀과 거룩한 희생의 산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유와 법치를 위한 우리의 외침, 투쟁은 이 헌재 주변 광장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제 그 결실을 이뤄낼 것입니다. 대통령이 돌아온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국민변호인단 여러분과 저 윤상현은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 좌파사법 카르텔, 부정부패 선거의 카르텔, 종부 주사파 카르텔, 3대 검은 카르텔, 암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똑같이 뛰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저 윤사형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자리에 있는 함께하신 석동현 변호사, 장동혁 의원, 우리 박민식 장관, 김행 장관 후보자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대역사, 자유를 위한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맙시다. 그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는 동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는 평생 동지입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과 저 윤상현과 우리 평생 동지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냅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신 국민변호인단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정말로 이제 탄핵 각하 결정 나기 전에 마지막 집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탄핵 심판은 저는 승부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꿍꿍인지 자꾸만 시간을 끄니까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건 좋은데 힘들어요, 준비하기가. 오늘로서 탄핵 반대 집회 기각 각하 결정 전에 집회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에는 환영과 축하의 집회를 엽시다. 참 돌이켜 보면 지난 100일이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100일입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계엄을 했다는 그 이유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내란몰이로 그렇게 꾸민 세력들, 또 탄핵 공작을 벌인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안간힘을 쓴 것이 바로 그저께 네 번째로 대통령 경호 차장과 본부장을 구속하겠다고 덤빈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100일을 돌아볼 때에 정말 계엄 이후에 진정하게 대통령이 계엄을 하신 뜻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나선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아니, 대통령께서 무슨 계엄을 이렇게 해서 무슨 인명사고가 나거나 유혈 사태가 나거나 정말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탄핵 소추가 되어서 관저에 사실상 유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3,000명이 동원돼서 대통령을 잡겠다고 그렇게 오는 걸 보고 화가 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는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계엄을 한 과정들이 동기들이 설명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종북, 종중 이러한 좌파 카르텔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사법부에도 일부 좌파 세력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던 것도 알았고 또 우리 언론, 특히 좌편향된 언론들이 정말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이번에 똑똑히 알게 된 겁니다. 야당 좌파 세력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정말 줄 탄핵을 한 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줄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월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도 이미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각하 아니면 기각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우리가 이미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탄핵 각하, 탄핵 기각. 자, 저는 어제 대통령 경호 차장과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영장 청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돌아간 지난 100일을 생각해서 사실 좀 쫄았습니다. 한 명은 어쩌면 저 헷가닥에서 영장이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다행히 이제 법원도 제자리를 찾고 있어요. 서부지방법원에 지난 1월 달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했던 판사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바뀐 판사들이 이제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특별히 우리 국민변호인단이 이렇게 외치는 함성을 이제 제대로 듣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이 50일간 갇혀 있다가 나오셔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한데 어떻게 경호 책임 1인자, 2인자를 영장 청구를 해서 대통령 경호를 망가뜨린단 말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서 직무 복귀를 하시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반국가 세력, 좌파 카르텔 척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좀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을 뺏기고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 편하시죠? 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주신 것이요, 대통령께서 지난 50일 구치소에 계시면서 탄핵심판 법정에 가시고 또 형사재판 법정에도 가시고 할 때 강건하셨지만서도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대통령이셨는데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힘드실 때도 있을 때에도 정말 지켜주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그거 하나로 얼마나 큰 힘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저 광화문에 계셨던 애국 시민들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세계 각지에 있는 재동포까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면 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광장에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공장에서도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갈라졌다 하지만 저는 갈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커왔던 좌파의 싹들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함께 뭉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귀한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고 또 우리 중년, 장년 세대들이 그 옆에 뒤에 서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표현을 하려면 끝이 없으니 이 정도에서 제 말씀은 마치겠고요. 이제 제가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정말 일을 아주 딱 부러지게 잘하셨던 박민식 전 장관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러분 모르셨지만 지금 2주 가까이 노숙을 하면서 단식하시는 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 김행
직함을 내가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도 오르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두 분 다 나오셨는데 여러분 두 분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김행 장관님도 지금 헌법재판소 그 정문 옆에서 지금 목숨을 사실상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 속에서 25일째 단식하고 계시는 전지영님을 돌봐주고 계시는 정말 그러한 애국자이십니다. 자, 이 두 분에게 잠시 인사할 기회를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